김건희 드디어 수환조사한답니다. 서면조사 아니고 수환조사를 한대요. 자, 그리고 이 디올백뿐만이 아니고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디올백 사건은 일부 언론에서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만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뇌물죄도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 가사공동체예요. 부인이 받은 것은 대통령이 받은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은 대한민국 전반에 관한 거잖아. 그러면 뇌물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알선수재죄도 가능합니다. 서울대 소리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어요. 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만 가지고 조사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영란법 위반은 부인은 처벌 조항이 없고 남편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 뇌물죄 부분은 다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도 정말로 심각한 범죄 행위죠.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실게요. 총선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MBC에 항소심 선고 전이라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검찰 사살 핵심 흘리는 관계자는 거예요. 여당 참패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졌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결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항소심 선고와 상관없이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또 김 여사를 몇 번씩 부를 수 없으니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조사도 같이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언제라도 나오면 검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종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작년 말 김 여사 변호인에게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8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존재감 2년 내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사퇴하게 되면 그저 그런 희한한 검찰총장 그냥 기억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본인은 어차피 지금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봐서 할 것 같아요. 비난을 많이 받았죠. 게다가 지금 연초부터 윤석열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송경호,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둘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지금 아예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환조사 김건희를 연초부터 계속 수환조사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피의자가 반대한다고 수환조사를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좀 쳐들어가야 되죠. 대통령실. 그때 청와대 쳐들어갔잖아요. 윤석열이. 뭘 보고 배웠습니까? 윤석열한테 그런 거 배워야죠. 치 받을 겁니다. 아마 치 받을 것이고 예전과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의 분위기가 지금 격앙이 돼 있어요. 지금 검찰의 분위기가 예전에는 2심 판결 보고 김건희 수환조사 하려고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바뀌었대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이 이번에 도이치 특검 거부했잖아요. 도이치 특검 거부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조사를 먼저 지켜보자. 탈탈 털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이 얘기는 합니다. 털기는 뭐 털어야 하나도 안 했죠. 윤석열을 지가 다 방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15년 넘게 2009년도에 이제 주가 조작이 일어났던 사건이고 15년 넘었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23억을 벌었어요. 23억을 벌어. 알려진 것만 그럽니다. 또 숨겨진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 110건의 주가 조작성 거래 중에서 이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110건 중에서 이 48건은 김건희 계좌가 직접적으로 매수 매도에 가담해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기해서 110건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돼서 또 권오수 회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거예요. 김건희 계좌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죠. 48개의 범죄 혐의는 직접 또 김건희가 이 매수 매도에 가담을 했잖아요. 녹취록에 고스란히 다 나온 겁니다. 말이 됩니까? 수환조사 한 번도 안 했는데 뭘 다 해요. 하나도 안 한 거지. 김건희에 대해서 수환조사 한 번도 안 해서 뭘 탈탈 털어요. 지가 검찰총장이면서 방해했다라고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검찰총장이 존재 그 자체만 가지고 너 방해다 이거죠. 이 일선 검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서서 수사하려고 하면은 예산도 안 내려주고 여러 가지 불이익 등이 염려됐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특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검찰이 왜 당장 수사를 서두르냐 이거죠. 자, 검찰총장 임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자, 제대로 수사를 않고 특검이 하게 되면 이 수년 동안 이 수사를 방기하고 내팽개친 검사들에는 탄핵 등이 논의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탄핵을 당하면 퇴직금, 연금이 반으로 깎입니다. 퇴직금도 못 받아요. 제대로 못 받는다고. 또 퇴임에서도 공직에 취임이 제한되거나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불이익 등이 진짜 큰 불이익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쫄고 있는 거예요. 특검이 시작되면은.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검찰이 김건희 수환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서 전 국민들한테 생중계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 계속 법원 불려다니는데 김건희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의인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퓨였습니다.